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릴 거는 딱히는 없고요. 그 사도행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이런 것처럼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가져갈 것은 없는데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막 기어다니고 뒹굴고 다니고 아프다 하고 울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게 걸어 다니면서 그 행복을 이렇게 맛보고 즐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한 달은 이렇게 월요일 날 오전, 다음 달은 금요일 날 저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부분 이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공부를 해보고 삶을 살아보고 계속 치료하는 임상 현장에 있어도 보면서 계속 거듭해서 확증되고 확신한 것은 자기 사랑이 답이구나. 결국은 이게 진리구나. 성경에서도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또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뭐 알겠어요. 뭐 나를 사랑하는 게 답이구나. 그래서 아마 알아서 여러분들이 다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오신 분들 중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실천 과정 속에서 안 돼서 복닥거리는 이제 분들도 있고, 또는 저기서 뭔 소리를 하나, 자기 사랑하는 게 과연 답일까? 이런 또 관점으로 오신 분들도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 3년 지금 막 해온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사랑합시다. 이렇게 힘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종류는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사람. 어, 그리고 또 한쪽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어떤 삶이를 것 같은 그런 삶을 이제 살아온 그러니까 지나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항상 지나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나침이. 그래서 자기 사랑하면은 사람들에게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왜죠?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왜 너만 생각하니? 동생 생각 안 하고.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마치 나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된 나의 욕구고 욕망이고 그리고 잘못된 줄 알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 이기적인 상황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자기가 이기적으로 못 산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더 이기적이 돼요. 왜? 그때 못 살았거든. 근데 어린 아이 때에 충분히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 때에 어른의 도덕과 윤리를 적용을 해요. 그죠?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부모님이 된 것 같아요. 부모. 여러분들 그 자녀 키울 때 안 그렇게 했어요? 부모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들을 다그치고 혼내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 기준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렇게 분열돼 있거나 파편화돼 있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아이들의 느낌이거든요. 제가 저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여러분 저 카메라를 보세요 이러면 아이의 느낌은 저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이게 왜곡되어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뭐 엄마가 가리키는 또는 아빠가 가리키는 것은 되게 이타적이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긴 하나 이것이 그 아이한테서는 되게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더 이질감이 들죠. 자기 사람은 이질감이 드는데 오늘 봐서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라고 들을 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고만 너무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뭐 우리가 따져봅시다. 여기 중간중간에 몇몇 분들은 지나치게 이타적으로 살아가지고 완전히 피곤해 쩔고 번아웃 돼서 여기 앉아있는 분도 계셔요. 그죠? 지나치게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이러면서 끝도 없이 나는 뭔가 공급받지 못하고 끝도 없이 주는 그 삶을 살아오다가 내 인생은 이게 뭐지? 이런 후회를 안고 다시 지금은 정신을 차려보려고 하는데 그 정신을 차려보려고 하는 순간에 죄책감이 딱 잡죠. 야, 너는 이기적인 거야. 딱 이게.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 사는 거 헛사는 거 같은데 그럼 저렇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너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거? 하고 뭔가 죄책감이 딱 잡아가지고 내가 저쪽으로 못 넘어가게 만들고 또 이렇게 살자니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념, 믿음, 이 체계를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세계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굴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매뉴얼 또는 율법, 자기 어떤 생각들 이것이 바꿔주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이런 강의나 세미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서 확 잡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동조저라고 그래. 자아가 동조를 해줘야 내가 힘있게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건데 예를 들어 자기 사랑 또는 이기적인 게 좋대. 이게 내 자아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나쁜 삶인데 나만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만 이렇게 챙긴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거든요. 이기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너만 챙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의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는데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것을 챙겨라. 너의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충분히 챙기고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아버지들 있죠. 또 이런 어머니들도 있어요. 가족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 잘하고 퍼줘요. 많이.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자기 가족은 미소도 안 띄워줘. 뭐 사주지도 잘 안 하. 그리고 야단만 많이 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는 이타적인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잖아요. 내 가족은 챙기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이타적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왜? 가족은 자기와 동일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구성원,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보살피지 않고 그 남에게 그 이타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은 분명히 좋은 단어기는 하나 이타적인 게 분명히 좋아지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기적인 게 있어야 돼, 그 안에. 그러니까 먼저 내 것을 챙길 수 있는 그 경계와 힘을 갖고 그 다음에 이타적인 상태의 그 여유를 갖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중용을 이루게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근데 중용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정말 자기만 생각해. 그래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나치게 타인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돼야 한대요. 네, 만만치 않아요.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과 지나치군요. 둘 다 사실은 만만치 않은 문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안정감 있게 가려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뭐가 생겨요? 중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밸런스. 그래서 융의 이론의 전반적인 게 밸런스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 좋은 것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뭐 원조 개제를 한다거나 또 죄에 빠진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걸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게 일방적인 것이 너무 지나칠 때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냥 여기에 고만 다 영향을 받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이 자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이제 살겠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개념은 자기라고 하는 나 하나만 얘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나는 너와 항상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 부분적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합되어 있는 나와 너를 사랑한다라는 통합적 의미를 이제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된 우리가 뭐 우리 워크숍 참여하시는 분들 있고 계속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오셨는데 사랑은 분열되어 있다, 분열되어 있지 않다. 오직 오직 사랑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요 탁자도 쪼개지죠. 분열되어 있어.
다 부분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객체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다 분열되어 있는 요소예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나 분열되어있지 않는 그것은 오직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그것은 통합으로 모든 걸 이끌어 버린다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사랑한다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사랑을 안 할 때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네, 분열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뭘 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깥 상황이고 바깥 사람들이지 내가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느낌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사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지옥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라면 지금 현재 아우 야, 이 세상은 참 정말 그 쓰레기 같아. 전부 다 이기적이야. 전부 다 지만 먹고 잘 살라고 해. 잔혹해. 잔인해. 양육강식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런 게 진짜 세상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위나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는. 그 행동과 행위는 사랑 없음의 결과물이지 그게 진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열되어 있으니까. 항상 분열되어 있는 곳에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분열되어 있는 곳에 소통이 안 되겠죠? 분열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아 하면 여기서 어로 들어버리고 그래서 다 내 생각대로 듣잖아요. 뭐라고 한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이제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부분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에 우리가 큰 틀을 얘기하자면 물론 이제 여기서도 오늘은 뭐 대략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같이 이제 얘기는 할 건데 여기서 나누는 얘기도 부분적이에요. 자기 사랑을 하는 것이 진리이지만 그 자기 사랑을 안내하는 그 지금 작은 시간들이잖아요. 이 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에 제가 말하는 여러분이 안내하는 이것도 이 전체적 진리에 약간 뭐 이렇게 먼지만한 정도의 부분만 사실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또 전체성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모아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이제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오늘 이기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기적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나중에 이타적으로 될 수 있고 이 이타성은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다. 왜죠? 이타성이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게 베이스예요. 그 이기적인 거 위에 이타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타성이 고유하게 살아있으려면
그 베이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기성을 단어만 들어도 이건 유치해. 근데 여러분 이타성이 소진되면 이게 더 유치한 거예요. 왜냐면 왜 나한테 안 주지 이러거든. 이타적인 사람들이 소진되면 그런 생각 갖잖아요.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이러고. 그게 유치한 생각 아니에요? 어른은 왜 나만 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나에 의해서 내가 결정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보상받고 누구한테 칭찬받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이 일을 행동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이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근데 이기적인 게 여기 없으니까 이타적인 그 마음에 이기적인 게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순수한 이타성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래도 나한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본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것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당신의 것을 지키고 챙기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치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경계선의 어떤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이기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당신 것만 챙겨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너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38선이 있죠? 그죠? 38선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북한하고 교류한다 하더라도 근데 북한이 38선을 넘어왔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식량 좀 달라 이러고 정중하게 북한 쪽에서 뭔가를 요구해서 우리한테 식량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쳐들어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 싸워야 돼요? 그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저기는 배고파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량이 필요해서 식량을 필요로 하고 여기서 오는데 그들을 그러면 거의 중간지대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그러면 야 우리가 식량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여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3%는 없는 상황에서는 불편하지만 3%는 있는데 약속 안 지키고 너무 약속 안 지키고 근데 그건 정말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한쪽에는 알고 있어요. 그죠? 북한이 쳐들어오면 거기서는요, 외교 통로로 대화를 하는 것이지 38선에서는 대화가 아니에요. 쏘는 거지 그냥. 그냥 저기서 딱 쏘면 여기도 그냥 갈겨야 되는 거예요. 대포를 쓰든 뭘 쓰든 막 해대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서로 이제 대화의 장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가 가서 뭐 한다든가 국방부에서 뭔가 소통을 다시 또 물밑 작업을 한다든가 이러는 것이지 그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면 한 나라가 무너져요. 한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을 지킨다고 하는 그 측면은 고유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또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 볼 때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도 사실적으로는 도와주기 힘들다. 그래서 순서가 나로부터 시작돼요. 사랑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려고 덥석덥석덥석 이렇게 그 조직이나 공간이나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침범을 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되게 침범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한테 딱히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그러나 진실되게 나를 사랑하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타인을 도와줄 때에 타인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자, 아까 전에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의 그 주는 그 느낌은 어려워요. 그 진실된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아끼고 내 거를 먼저 챙길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한테 뭘 줘야 되지 않겠냐. 부모가 이제 노년이고 용돈을 드린다든가 이럴 때 줄 수 있을 만큼만 줘라.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녀한테 보험 들어놓지 마세요. 요즘은 옛날 같이는 많이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예. 그래 이제 노년에 내 거 챙겨야지. 자식 바랬다가는 이게 문제가 커지겠구나. 그래요, 실제로. 자식은 자식대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뭐 유학도 시켜주고 뭐 시켜줬는데 나한테 안 해주니? 이러고 기대면 그게 서로가 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해줄 만큼만 해주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해주지 말고 내 부모도 해줄 만큼만 해주고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근데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옆에 살거나 같이 살거나 이러면 우리 여행을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꼭 같이 가야 돼. 안 가면 아주 찜찜해 죽겠어. 비난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죄책감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족끼리 갔다 오고 싶으면 가족끼리 갔다 오는 거예요. 입 대빨 나오면은 부모님이 달래주면 돼. 용돈 좀 드리고. 근데 막 그 죄책감 때문에 이게 싸지 말고 간다고. 가가지고 어때요? 왜 여행들 가서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 비싼 돈 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가려고 하는데 왜 거기서 싸워? 그러니까 이런 게, 뚜렷한 경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가족끼리 가고, 가다가 몇 번 가다가 또 부모랑 또 같이 가면 되잖아요. 또 한 번쯤은 부모랑 또 같이 가고, 아니면 또 자기네들이 또 가고, 그런 경계가 바로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가족끼리 가봐.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잖아. 야, 부모랑 어떻게 부모 옆에 있거나 같이 살거나 이러면 어떻게 니들끼리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외식하는 것도 아니 가족끼리 외식할 수 있잖아. 부모 있지만 자기 가족 아니면은 부부 사이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부모 사랑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왜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사랑을 못 해. 부모가 이제 왼수가 돼. 짐이 되고. 왜냐면 부모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 그러니까 괜히 부모가 함께 사는 게 계속 불평불만이 생겨. 이런 게 이제 엉뚱한 데서 터져요. 엉뚱한 데서. 부모가 빨래 잘못 넣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사실은 부모 때문에 자기가 여행 못 간 거에 스트레스 받은 건데. 아니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도 챙길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부모랑 같이 사는 가족이 그 자기들끼리 아니면 부부끼리만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가면은 어때요? 갔다 오면은 미안하죠. 미안함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갔다 오면 미안함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근데 이 미안함이 크게 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기적이구나 이러면 그게 되게 크게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절대 못 가. 혼자 여행을. 그리고 가족끼리 가도 그 여행지에서 죄책감 때문에요. 둘이 싸운단 말이야. 그 여행 가서 싸우는 게 다 그런 요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옅은 미안함을 얘기해요. 작은 미안함. 그럼 이 작은 미안함이 어떻게 이것이 풀어지냐면 부모한테 잘해주면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일상에서의 모습이에요. 그 미안함은 잘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아내들이 부부싸움하고 나면 남편한테 반찬이 좀 잘해줘. 미안하니까. 그런 작은 미안함들은 괜찮아요. 우리 삶에서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러나 큰 미안함은 이게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요. 큰 미안함. 그래서 작은 미안함을 갖는 것은 괜찮고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 큰 미안함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작은 그 걸음들이 행복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겠죠. 행복을. 자, 또 하나.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다고요. 그 밖에서 와야지만이 진짜인 것 같아. 밖에서 와야지만이.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알아서 내 생일을 챙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서 내 생일을 챙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요청하거나 말하거나 하면 요청해서 받은 선물은 선물이 아닌 것 같고 옆구리 찔러서 협박해서 삥 뜯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남편이 또는 누군가가 내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을 주는 거나 내가 요청해서 주는 거나 또는 요청했는데 안 주는 거나 실상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은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 동의가 안 되냐?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알아서 뭔가 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덥네요. 그 기대감은 자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그 기대감 제가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됐죠? 그 기대감이 뭔지 알겠죠? 자, 그 기대감은
몇 살? 응? 5살? 각자가 얘기해 보세요. 나는 기대하고 있는 내 마음은 몇 살일까? 자, 5살 나왔어요. 응? 10살, 7살. 응. 그게요, 우리 마음에 다 고마움이 있어서 그래요. 고마움이 있다 보니까 예, 내가 생각한 기준에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가치 있는 걸로 부여하고 내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게 무가치한 걸로 탁 여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는 누가 매기는 거예요? 내가 매기는 거야 또. 근데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늘 우리 한국 사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리고 답만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사람 어떻게 하지? 답 찾으러 왔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을까? 그러면 이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태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결국 내가 부여한 거잖아요. 가치는. 누가 부여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치가 내가 부여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돼요?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배운 분들은 지금 저랑 함께 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라고 이게 잘 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저거는 정말 좋은 거지. 근데 그러니까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저걸 왜 좋다고 가치를 부여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란 말이죠. 또는 저게 왜 나는 좋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은 건데 뭘?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거는 나는 그걸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석학들이 우리나라 사회에다가 한국 사회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던져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의 삶 속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왜냐? 그것도요. 이게 교육과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엄청 혼났어요. 말 대답한다고. 형구나 이리 와! 이러면 가가지고 왜요? 이러면 왜가 뭐야? 어른이 오라고 그냥 네 하고 있지. 아니 뭐 생각을 못하게 하고 질문을 못하게 하고 그냥 복종이야 복종. 근데 저는 부르면 이상하게 왜가 나와. 왜요? 또 혼나. 그거 왜 불렀지? 제가 이렇게 심리 쪽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밖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일까? 부모가. 이런 식으로밖에 양육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지.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궁금해, 참. 왜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글쎄요, 몰라요, 이래.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안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조금 이해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미쳐 있더라고. 자기가 왜 그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행동해요.
그냥 느낌상 좋으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정신없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쫓아가요. 그냥.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한테 맞지도 않는 공부를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시켜요. 막.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줘야 되는데 공부 머리가 있고 이 재능 머리가 있고 예술의 머리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중학교 때서부터 그것을 발굴해서 그 방향성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스카이야. 안 들어가면 다 망한 거야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학생들도 부모들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랑이라는 거가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에서 시작된 그 어미의 자식 사랑.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허상인 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나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봐요. 물음표를 자꾸 던져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맞을까? 근데 이런 물음표는 안 던지고 우리는 자 이겁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찾아.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찾아. 근데 답이 안 나와 이게. 왜냐? 답은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답을 못 찾는 거야. 이 답은 내 앞에 있는데 그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정말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감정이 지금 나에게 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자신이 해보면서 뭔가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 찾아가면서 내 기준에 안 맞는 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자신을 이런 내 자신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의 그 동기는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나가 생각하는 내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사랑하기로 우리는 선택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기준이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기준. 근데 이상하게 그걸 잘 안 버려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게 자기를 좋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이 기준이 나를 좋게 하는 거야? 누구가 말해서가 아니고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내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약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정신화 과정이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사람은요, 성찰하지 못하면요,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찰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행동을 그냥 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마. 아 근데 이제 또 이 말을 듣고 생각을 또 엄청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생각의 블랙홀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표면만 도는 거예요. 표면만. 계속 내가 왜 힘들지? 이래서 힘든가? 내가 왜 힘들지? 이래서 힘든가? 내가 왜 힘들지? 이래서 힘들까? 본질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요. 각자가 개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으나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약간씩 달라요, 사람들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 걸림돌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하나 내 자신을 사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그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그치지 말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옳다고 그러면은 그거 순간 눈 깜딱 뜨면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적인 원함, 유아적인 어떤 마음 상태로서는 자기 사랑이 사실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바깥에서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갖기 때문에 유아가 가장 사실 힘들어하는 것은 유아적 상태에 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기대고 바라는 게 안 되니까 좌절스럽고 좌절스러우니까 분노 내고 짜증 내고 또 상실감 들고 뭐 이런 이 감정적 소용돌이에 계속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나가 육의 개념의 나가 아니고 영의 개념의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못한다고 부인해야 되지 않냐 신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거는 육인 나가 이렇게 꼬꾸라져야 되고 영인 나는 내가 한 발 나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냐? 육의 생각이 확 들어와. 육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오냐? 너 왜 그것도 못해? 남들 다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 내가 부모고 자식이 여기 있어요. 그 자식에게 이제 발걸음을 띈 자식에게 야 남들은 다 뛰어다니는데 넌 왜 걷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배워서 아장아장 걸으려고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일어나려고 아이들이 일어날 때 진짜 온갖 힘을 다 써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내딛기 전에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일어날 때 엄청나게 안간 힘을 써서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안간 힘을 써서 일어나는 나에게 너 왜 빨리 못 뛰니? 너 알잖아. 왜 아는데 이게 안 돼? 이렇게 나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그것을 다그치지 말아야 하는 내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을 조금 적용해 본다면 일단 기준
나의 기준을 버려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버려야 된다. 그 기준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지책할 수 있는 표대가 돼요. 그 기준은. 이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기거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불안해해요. 그 기준 없으면 우리는 그러면 뒤처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발전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그 발전과 그 뒤처지지 않고자 하는 그것은 또 뭐예요? 또 그게 또 자기 기준이에요. 그게 또 계속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숨어서 자기 기준들을 계속 그 우리 그 부비트랩처럼 함정을 파놓고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무엇으로만 갖느냐 하면은 그냥 사랑으로만 가지면 돼. 그래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자. 지금 나에 있는 그것을 사랑하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평온과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랬어요? 안 되는 그 상태부터 수용해야 된다. 안 되는 그 상태부터 수용할 때에 그 사랑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 쭉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나의 이 슬픔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사랑이 안 되는 거는 사랑할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이 두려움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의 이 고통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의 이 분별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자, 이렇게 쭉 다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줄쳐보시고, 자, 여기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옆에다가 만드세요. 지금 만드세요. 나를 미워하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지 나는 모르겠다. 내 말 지지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사랑 외치지만 사랑이 안 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안 되는 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 못하는 게 내 아들인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편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남편의 기준이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 남편은 그냥 인정하는 게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엄마는 사랑할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아빠를 사랑할 수 없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내가 나에게 학대한 아빠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때에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좋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가서 잡아서 갖고 와야지. 그냥 있으면 누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 삶에서 천국은 오지 않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나누고 적용하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이런 모습도 참 좋고요.
가만히 있는 모습도 참 좋아요. 그러면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모든 사람은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서 그 행동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사랑받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표하고 이렇게 자기 걸 쟁취하고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로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 모든 것들. 자, 내가 성경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거 왜 해요? 사랑받고 싶어서. 야! 하고 소리치고 왜 소리쳐요?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지 사랑받는 줄 아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그래요. 내가 화나서 그랬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화나도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나를 누가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주고 알아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사랑의 동기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동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야, 저 찌질해. 저 찌질한 행동이야. 저런 거 하지 마. 이런 행동들 무수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사랑받을지도 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파우치가 있어요. 이 파우치는 사랑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 종이 조각 하나가 있어요. 이 종합책 하나가 왜 여기 있냐? 사랑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왜 있느냐?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동과 태도와 생각 속에 빠져 있으나 나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게 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어떤 주관적 기준으로 그걸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죠.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됐든 여러분. 어떤 행동이 됐든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숨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배낭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니까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답답하게 왜 가방을 여기다 놨어? 넌 네 자리를 왜 여기 차지하니? 여기서 얘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 있구나. 네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네가 사랑받고 싶어서 울고 있구나. 네가 사랑받고 싶어서 소리치고 있구나. 네가 사랑받고 싶어서 아프구나.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안타까운 건 우리 다른 사람에게 그걸 사용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날 사랑해 주겠지.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날 봐달라, 날 사랑해달라는 내 간절한 목소리, 절규였구나. 그래, 사랑해주자. 내 이 모습, 불안해하는 모습. 네가 불안한 이유는 왜 불안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우울한 이유는 왜 우울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네가 우울한 건 네가 사랑받고 싶어서 우울하구나. 사랑해줄게. 맨날 불평불만해요. 왜 불평불만을 해요?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 반항이 많이 나오더라고. 꽤 나의 이 반항심을 방법을 모르겠다. 반항을 왜 해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 자,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보자고요. 그런 거예요. 아유, 저게 그냥 맨날 늦게 들어오는구나. 이러면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도 지질이 안 하는구나. 이러면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서도 이렇게 적용하지만 타인에게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공격으로 느껴진 거는 잘 안 돼요. 내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나도 확 공격하려고 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나한테 저런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우리가 필요합니다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숙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용 문구처럼 이걸 나 자신에게 내 비난하지 말고 내 과거를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면은 이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 저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사랑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그럴 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마시고, 무속인처럼 막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갖고 가서, 하나님, 나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사랑이 안 돼. 엄마 아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하고 간절하게 그걸 내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니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게 육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모르겠다는 무력하다는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시고 혹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 문구를 계속해서 말해줌으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름을 인정하세요. 그 사랑할 방법의 길을 모름을. 그래야지 그 길을 찾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온 게 길을 찾아서 나온 거예요.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나를 사랑하는 길이 뭔지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상 밖에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왔어요. 한 10명 정도 되면 와서 그냥 오손도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꽉 차가지고 와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뭐 공지 있어요? 광고 잠깐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